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엘의 가사 전문 변호사 김나연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크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가 있는데요. 그 위자료 지급 관련하여서 수령자가 소득세가 있는지, 증여세가 있는지, 또 부동산의 경우에 취득세가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자료를 받았을 때 위자료를 받는 사람, 소득세 있을까요? 음, 그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등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의 위자료도 위약금도 소득세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증여세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유일하게 부동산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과세 대상 재산을 위자료로 받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을 주는 지급자,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양도소득세 있을까요? 있습니다. 부동산 등 그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를 줘야 하는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유상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재산 분할 한번 살펴볼까요? 재산 분할,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수령자 어떨까요? 소득세 없습니다. 자신의 실질적 공유 재산을 부부관계를 청산하면서 명의를 변경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소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증여세 있을까요? 없습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증여세는 없겠죠. 나의 재산의 명의가 남편한테 있던 것이 부부관계를 청산하면서 내 명의로 가져오는 것뿐이거든요. 취득세 있을까요? 그 취득세 있습니다. 다만 이혼해서 재산 분할로 재산을 자기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특례 세율이 있어서 약 1.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의 지급자, 양도소득세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없습니다. 그 위자료를 지급할 때랑 조금 다른 것이 나의 명의였지만 사실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한테 양도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재산을 이전하는 주체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재산 분할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기재를 해놨는데요. 재산을 수령하는 주체는 위자료로 받는가 재산 분할로 받는가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은 2015년에 2억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혼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것을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가는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갑에게 받은 이 부동산을 2025년에 9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 한번 따져볼게요.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이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위자료로 지급하였으면은 이때 을이 2025년에 9억 원에 팔았을 때의 차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위자료로 2019년에 을이 이거를 받았을 때 이 을이 취득한 가액은 6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을은 자신이 그 위자료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인 생활 동안에 뭐 폭력행위나 외도나 그런 것 때문에 혼인을 파탄시킨 자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상대방에게 주는 그 금전적인 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 잘 유지되고 있다가 어떤 사유에서 갑이 혼인을 파탄되는 귀책 사유를 만들었고, 그래서 을에게 그 귀책 사유에 대한 채무를 6억 원으로 변제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을은 2019년에 6억 원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게 되는 거죠. 채무의 변제를 이 집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5년에 을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자료로 받은 이 집의 매매의 차액은 9억에서 6억을 뺀 3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을은 이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재산분할로 받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 잘 살고 있다가 2019년도에 이혼을 하면서 을이 이 집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 매매를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을은 이 9억 원으로 이 집을 팔았을 때 얼마에 취득한 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은 그 혼인 중에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청산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서 2015년도에 이 을이 2억 원의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취득해서 자신의 명의로만 바뀌었을 건 사실은 이때부터 취득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9억으로 팔았으면 이 차액은 7억이 됩니다. 위자료로는 3억의 양도 차익이었는데 재산 분할은 7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그 뭐 1세대 1주택인지 또 이전 배우자가 어느 시점에 매도할 예정인지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만 딱 요 사례만 봐도 금전이 아니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로 했을 때는 을의 경우에는 7억의 매매 차익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위자료를 했을 때는 2019년에 을이 취득한 것이 되어서 3억의 양도 차익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렸고 또 위자료랑 재산 분할에서는 이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법무법인 가해 가사 전문 변호사 김나연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